안녕하세요. 북극곰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북극곰의 탄생은 처절한 좌절을 경험한 불곰 개체군으로부터였습니다. 북극곰은 불곰과 형제의 지간입니다. 불곰 개체군이 붕괴된 빙하에 덜컥 갇히게 된 건 빙하기 중간중간 따스해진 기후에서 멋모르고 먹이를 찾아서 점점 더 고위도로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북극곰 유전자는 유라시아 대륙의 극동에 살던 불곰 유전자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2011년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자료로 멸종된 아일랜드 불곰을 북극곰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멸종된 아일랜드 불곰 뼈의 DNA 분석에서 이들이 북극곰 모계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존하는 북극곰은 과거 빙하기에 영국 인근 아일랜드에 살았던 불곰 중 일부가 빙하를 타고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서로의 삶이 갈라진 것으로 봅니다. 불곰은 갈색을 띠고 있긴 해도 그렇다고 불곰이 다 갈색인 건 아닙니다.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죠. 회색곰도 불곰이고요. 불곰은 곰 중에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쭉 펼쳐 살면서 북반구 추운 지역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곰은 행동과 외모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다양한 아종이 있습니다. 북극곰은 몸집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진화 속도가 빨랐습니다. 고생물학 기록을 살펴보면요, 퇴로가 막힌 채 낯선 환경에 고립된 생물들을 만납니다. 도저히 못 견딜 상황이라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데 출구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든 변해야만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자취만 남기고 생물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죠. 사생결단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죽을 고비를 버텨내야 합니다.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덜컥 고립되면 즐겨 먹던 먹이는 사라지고 기후도 다릅니다. 도저히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극한의 환경인데 이곳을 탈출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생물들은 끝내는 못 견디고 이름 없이 사라져 가겠죠. 범인이 아닌 남다른 위인이 역경을 헤치고 역사에 등장하듯 생물의 역사에도 그런 생물들이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고난을 넘어서 살아만 돌아와도 유명세를 타는 법이죠. 도저히 못 견딜 극한의 상황에서요, 끝끝내 살아남아 번성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로 북극곰과 자이언트 팬다를 꼽습니다. 북극곰은 어떤 상황에서 탄생했냐면요, 북극곰과 불곰의 핵 게놈 분석 비교를 보면 불곰이 고립되고 먹이를 바꾼 후 유전적으로 분기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립된 불곰이 예전의 불곰 유전자는 그대로 지닌 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 후 유전자가 하나씩 바뀌어서 북극곰으로 독립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성 먹이가 대부분이었던 불곰이 동물성 먹이로 식단의 90%를 해결하고요, 헤엄치면서 해양 생활에 적응하고 외모가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육식 동물 중에서 가장 육식을 택하는 북극곰으로 북극해를 넘어서 온 세상에 자신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불곰 무리가 빙하에 고립된 시기를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변동폭은 크지만요, 핵 게놈 분석에 따른 북극곰 등장 시기를 예측해보면요, 핵 유전자에 담긴 북극곰 양친 부모의 특성이 대략 60만 년 전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북극 해안의 어떤 불곰 개체군이 먹이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요, 북극곰 유전자의 특성이 드러나기 훨씬 전에 이미 북극곰으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북극곰으로 진화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펜스테이트 대학과 버펄러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400만 년 전에서 500만 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북극곰 화석은 13만 년 전에서 11만 년 전의 턱뼈인데요. 턱뼈의 유전자 분석으로는 북극곰 탄생을 15만 년 전으로 추산합니다. 이후에도 불곰 이빨로 유지되다가 1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 사이에 북극곰 어금니가 불곰과 다르게 변화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 일이죠.
북극곰의 진화는 지금까지 긴 세월이 쌓인 결과이긴 하지만 북극곰으로 변신했던 초기 변화는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불곰은 예전의 외모와 생리적 조건을 그대로 지닌 채 다른 먹이를 먹고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았고요. 서서히 기적과 같은 유전자 변이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결국은 유전자 풀이 달라지고요. 북극곰의 모습으로 진화되었음을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경이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자원을 이용하게 되었고요. 행동도 달라지면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종의 탄생을 생태계에 알리게 된 것이죠. 기존 멤버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가진 집단이 생겨나고 이 두 집단은 유전자 교류가 끊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극곰 특성을 가진 무리가 생겨났는데 기존의 불곰들을 만나서 짝짓고 교류하는 일이 멈춰진 거죠. 특성이 다른 두 집단에서 유전자 흐름, 진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전자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불곰과 북극곰은 서로 떨어져서 다른 환경에 살면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생식적으로 경이되면서 북극곰은 독특한 특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걸 종 분화, 스피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으로 독립한 북극곰은 육식 동물 통틀어서 먹이 섭취에 있어서 가장 육식 비율이 높은 동물이 되었습니다. 2012년 UC 센타크루스 대학 연구팀은요, 알래스카 남동쪽에 ABC 섬이 있는데요. 이 ABC 섬에 사는 불곰이 다른 불곰끼리보다 오히려 북극곰과 가까운 유전자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ABC 불곰은 불곰인데도요, 목의 유전자를 보여주는 미토콘드리아 DNA 6.5%가 북극곰 유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북극곰 유전자가 불곰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현상은 북극곰이 불곰과 교립되면서 유전자 흐름이 차단되었던 과거 상황과는 반대 현상이 생겨난 일입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냈는데요. 마지막 빙하기 말에 빙하가 물러가면서 알래스카 남동쪽에 고립된 북극곰 무리가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수컷 불곰은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반면에요. 암컷은 한 곳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젊은 수컷 불곰이 헤엄쳐와서 고립된 암컷 북극곰과 짝짓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로 들어선 이후에는 북극곰이 알래스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장기간에 걸쳐 남아있는 바다얼음이 아예 없어서요. 북극곰 방식의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북극곰 암컷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알래스카 본토에 있는 불곰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외모와 특징은 모두 불곰이지만 북극곰 모계의 유전자를 지닌 채 불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북극곰은 불곰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지만 인연이 어쩌다가 이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북극곰은 불곰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독립된 종으로 진화되면서요. 외모 변신에 성공했고요. 해양 생활을 하는 포유동물로서 육상에서 먹이를 구하는 불곰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후 상황에 따라 두 종 사이의 유전자가 교환되는 유전자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북극곰이 개체 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요. 북극해의 빙하가 녹는다면 북극곰은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하겠고요. 육지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북극곰으로의 독립된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